예, 이제 컴퓨터 통합 생산 CIM 이래죠. 컴퓨터 인티그레이티드 매니팩처링 그 CIM. 사실은 컴퓨터 통합 생산 시스템 이전에 우리가 보통 공장 자동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공장 자동화가 그전에는 뭐 자동 로봇이라든가 자동 조립 기계, 자동 용접 기계 뭐 이런 단편적 우리가 팩토리 오토메이션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다 컴퓨터로 전부 통합된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더 발전돼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는 뭐냐면은 그 각종 기업은 IoT 들어봤죠? IoT. IoT가 인터넷 오브 T가 뭐냐 things를 얘기. 그러니까 사물들 간에도 사물들에도 거기다 인터넷들이 다 연결돼서 거기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새는 홈도 스마트 홈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냉장고 조명 뭐 이런 조리기구를 다 스마트폰으로 다 뭐 제어할 수도 있고요. 지가 알아서 맞춰놓으면 지가 알아서 켰다 껐다 뭐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스마트 홈 또는 우리 공장의 경우는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는 우리 제일 처음에 포항제철 경우에 2017년도에 이미 스마트 팩토리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죠? 아주 중요한 소위 공장의 이런 관리 시스템의 변화, 발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연제조 시스템은 이게 플렉시블 매니팩처링 시스템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 개념도 뭐 앞에서 설명했던 거죠, 그죠? 정의를 보면은 기존의 개별적인 자동화 기술 및 시스템을 하나의 생산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다품종 소량 생산의 융통성과 대량 생산에서의 높은 생산성을 동시 달성하고자 하는 제조 시스템이다. 자, 요 밑에 그림은 우리 포스코 나오죠. 그죠? 포스코가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를 2017년도에 이제 완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유연제조 시스템은 이제 많은 공장들이 지금 이런 구조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 현대자동차 그 아산 공장을 내가 이제 직접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소나타하고 그랜저가 생산되는데 한 공정에서 한 생산 라인에 소나타도 올라가고 그랜저도 올라가고 뭐 다 올라가요. 그리고 색상도 다 변하고 여러분들 자동차 옵션 들어봤죠, 그죠? 옵션에 따라서 그 안에 뭐를 넣는다, 뺀다, 색상은 어떻게 한다, 이런 기능을 넣는다, 만다 해가지고 같은 소나타라도 옵션에 따라서는 한 뭐 열 몇 가지 종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을 그 소비자들의 그 소위 그 판매 주문, 그죠? 그거에 의해서 공정 시스템에 딱 들어가면요, 그 자동차 맨 위에 그 탭이 붙습니다. 딱 태그라 그러죠, 그죠? 이게 딱 붙으면은 그것을 각 생산 라인에서의 모든 시스템들이 읽어가지고 어느 지역 지나가면 그 제품에 필요한 부품들이 딱 맞춰서 공급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접 라인 딱 들어가면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꼭 가봐야 되는데 용접 로봇가 용접 기계 팔이 한 20몇 개가 달려있는 게 싹 들어가서 한 번에 동시에 찍찍찍 하면 용접이 끝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십 명의 용접 기능공들이 뭐예요? 24시간 작업할 일을 아니면 3교대 작업할 일을 이 기계가 쉬지도 않고 불평불만도 없고 계속 용접을 해대니 공고 졸업생들이 용접과가 예전에 공고에 용접과가 있었어요. 필요 없어졌죠. 그래서 유연 제조 시스템은 결국은 CIM 구조로 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림을 보여주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반 제조 시스템은 한 생산 라인에서 한 가지 제품만 나오는데 유연 제조 시스템에서는 한 생산 라인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동시에 출고시킬 수가 있고 우리가 같은 차 모양이라도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그죠? 옵션에 따라서 색상도 다를 수도 있고 여기 안에 그 뭐 여러 가지 음향 시설이나 뭐 시트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렇죠? 그것에 따라서 다 한 생산단에서 다 각각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대단한 생산 시스템이죠. 이것을 FMS 유연 제조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많은 생산 공정에서 이게 가능하도록 그 설계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체인 관리. 자, 이거는 그 Supply Chain Management. 이건 뭐 SCM이라 해가지고 부품만을 공급하는 업체와 이를 구입하는 업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기업처럼 움직이는 생산 시스템이다. 저 앞에서 이제 전후방 연결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었죠. 그룹을 배울 때. 그래서 이거는 뭐 자기 관계 회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재료를 공급해주는 회사와 사실은 어떻게 돼요? 공생관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비자, 자동차 예를 들면 소비자가 자동차를 주문을 해요. 그럼 바로 이 정보가 어디로 가요? 생산회사로 가고 그 네트워크를 형성한 부품 공급업체까지 다 들어가서 생산 계획이 딱 나오면 벌써 부품 공급업체들의 부품 생산 계획까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원활하게 움직여야 생산에 차질이 없이 움직이는 거죠. 그죠? 목표, 유통업체 및 판매업체 또는 생산업체가 공급업체를 선별한 후 이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투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받고 그 결과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시스템이다. SCM.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가트너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세계적으로 SCM 우수 기업을 이제 랭킹을 정했는데 아마존이 이제 판매사인데 거기다 이제 많은 그 제품 공급업체들이 이렇게 상품 공급업체들과 잘 이루어졌다는 거죠. 맥도날드도 그 뭐 햄버거 팔 때 거기 하는 그 뭐 고기라든가 빵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기네가 다 만드는 게 아니라 하부 공급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쪽에서 삼성도 8위에 벌써 랭킹돼 있어요. 랭크돼 있는데 이 삼성이 이제 삼성전자를 얘기해요. 삼성 휴대폰도 뭐 사실은 다 자가 제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품들을 만들어가지고 조립도 하고 색상도 도색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현대자동차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concurrent engineering. 이것도 이제 동시공학이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그냥 concurrent engineering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건 뭐냐면은 제품의 설계와 제작 부문과 부품 메이커들이 다 같이 모여서 고객까지 모여서 동시에 제품을 개발에 참여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고객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하고 부품 설계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전 업무가 서로 병렬적으로 연결돼서 실행되고 있는 거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하나 디자인하면은 소위 자동차에 거기 헤드램프, 리어램프, 내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동시적으로 디자인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거기 하부 부품들이 다 그 부품 메이커들하고 관련돼서 컨커런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뭐 큰 문제가 디자인을 쫙 했는데 거기 뭐 어떤 뭐 그 부품 중에서 뭐 배터리가 어디 들어갈 공간이 없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당히 많은 업종에서 컨커런트 엔지니어링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럼 대량 맞춤 생산. 이거는 대량 생산과 맞춤 생산을 동시적으로 결합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즉 주문 생산이 결합된 개념으로 한 가지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대량 생산 방식에 개별 고객의 주문에 따라 생산하는 소량 주문 생산 방식을 결합하여 수많은 개별 고객의 주문을 받아 제품 단위로 소량이지만 전체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거는 우리가 요새 이제 인터넷에서 공구라는 거 들어봤죠. 공구. 뭐 이거는 꼭 제조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구로 구매하면 상당히 싼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이건 뭐냐면은 하나 두 개 살 때보다 한 100개 정도 단위로 팔고 그러면 싸게. 또는 이렇게 주문 제작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량 맞춤 생산 시스템이다. 이게 앞으로 이제 이게 전산화로서 정보가 상당히 밀접하게 소통이 되고 CRM화 되면은 이것들이 이제 많은 제품군에서 대량 맞춤 생산이 가능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R&D가 이제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 개발 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연구 개발은 뭐 이게 뭐 수십 년 동안 강조되어 있는 거고, 좋은 기업일수록 R&D 투자가 상당합니다. 매출액의 뭐 20% 이상을 R&D 투자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뭐 20%, 30%까지.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R&D에 대한 접근은 시장 지향적, 소비자 지향적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뭐냐면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이 뭔지를 연구해서 개발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듀폰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원하는 그 제품군을 한 30개로 추려가지고 또 15개로 추려 그 중에서 5개를 추려서 개발했다 하는 사례가 있고요.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그 아주 부서가 있습니다. BI, 비즈니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부서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는 소비자들이 문제 제기하는 거나 소비자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바로 소위 그 개발 담당하는 R&D 관계자하고 연결해 가지고 개발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지향 쪽으로 접근한다 이런 얘기예요. 또 개방형 R&D 시스템 도입, 그러니까 P&G 같은 경우인데 P&G가 우리나라 그 여성품 그 화장품이나 그 뭐 세면도구 뭐 이런 거 세면제 이런 거 만드는 회사죠. 그 여기서도 이제 처음부터 그 소비자를 고려해서 하지만은 자기가 R&D 기업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R&D 개발을 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거예요. 외부 시설을. 그 다음에 이제 R&D 담당자나 이런 기술 관계자들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로서 CTO라고 하는데 CTO가 뭐예요? C가 칩, 그 이규제 CEO는 이규제티브 오피서인데 TT는 테크놀로지, 이게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기술 담당 그 최고 경영자. 그 우리나라는 그 기술자가 사장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거의 10년 이상 그 기술자 출신이 그 사장이 되고 있어요. 사장, 회장까지 되고 있는데 외국 경우에는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한 70%가 기술자 출신이 사장이 되는 경우가 최고 경영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사실 바람직한 사례죠. 그래서 그래야 그 연구 개발하는 인력들이 계속 뭐 회사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 그런 인력들이 충원되고 커지겠죠. 그러면 회사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토론 자료로서 재미있는 자료가 있는데 자체 생산하는 것이 좋으냐, 애주 생산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자료예요. 여러분들 이거 꼭 읽어보시고 이런저런 생각 좀 하고 자료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 말고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요새 뭐 그 유튜브 같은 데나 아니면 저 네이버 같은 데서 자료 조사하면 참 많은 자료가 많이 나오죠. 삼성전자 그 휴대폰은 그 자체 생산이라 했지만 사실은 그 자체 생산이지만은 많은 부품들은 또 외부에서 받죠. 그죠? 그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막 조립해 오기도 하고. 어쨌거나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주도적으로 생산하니까 자체 생산이고요. 부품의 수직 계열화. 대부분 삼성 계열 회사들이 부품을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장점.
개발 및 생산 부품의 공조가 빨리 이루어져서 상당히 그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빨리 출시하거나 할 때 아주 중요하다 그랬었죠. 단점으로는 생산 시설을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거액 투자하고 계속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코스트 요인들이 있어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플은 요거는 그 디자인 설계에 관한 그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다 애주 생산을 해요. 대만의 폭스콘이라는 회사에서 다 만듭니다. 사실 또 이 대만의 폭스콘이고 공장은 중국에 있어요. 자기네들이 공장이 없어요. 글로벌 소싱, 세계 각지에서 아웃소싱 한다 이런 뜻이에요. 원가 절감을 용이한데 근데 애플이 비싸잖아요. 이게 싸게 만들어서 아주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애플보다 많이 파는데 이익률은 애플이 훨씬 높아요. 지금 수년째 계속. 단점은 개발된 제품을 애주 생산 기업이 감당하지 못할 수가 있다. 만약에 진짜 대만 폭스콘이나 중국에 있는 공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애플 아이폰 나오기 어렵죠. 지금 삼성과 애플은 뭐 기술 문제뿐만 아니라 출시 시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뭐 경쟁하고 있죠. 그래서 과연 이것이 좋은지 저것이 좋은지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자 나름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되겠죠. 자 생산 관리는 이것으로 하고요. 사실은 이것도 한 학기 내내 배울 정도의 분량인데 우리는 한 주 아니면 3시간 정도로 끝난다는 것은 참 아쉬움이 커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4년제 대학에 편입해서 이 분야를 더 공부하고 또는 그 카이스트 같은 대학원 가서 이 생산 관리를 공부를 하고요. 특히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분야가 매니지먼트 사이언스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런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주길 바라고요. 이제 13장은 그 미래적 경영학 분야의 변화, 새로운 사조에 대해서 이제 언급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단과 저기 부분은 다 끝났다고 봐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 주에 배울 것은 조금 가벼운 터치를 하게 될 겁니다. 이상.